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24 시작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로 별세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광주시가 광주형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새 평창 로타리클럽이 평창장학회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로 별세했습니다.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의 당사자로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인물인데요. 여야 대선주자 등 정치권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지 29일 만인 지난 23일, 전두환 씨가 향년 9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전두환 씨는 당일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연희동에 위치한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됐으며 9시 12분 숨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 씨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건 지난 8월 9일입니다. 5.18 광주 민주항쟁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하며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에 항소심을 위해 광주로 향했을 때 모습이 마지막입니다. 전 씨가 별세한 날 민전기 전 공보비서관은 유족을 대신해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 유서를 남겼다며 사실상 회고록이 유서라고 밝혔습니다. 그 회고록 643페이지 거기에 이제 3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그 글을 마치며라는 그것이 유서입니다. 그 유언은 북녘 땅을 내려다 보이는 전방 고지에 그냥 백골로 남아있고 싶다 그러셨는데, 해당 회고록을 살펴보면 내생이 끝난다면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전 대통령이었지만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법 제87조에서 9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전 씨의 별세 소식에 여야의 대선 후보들의 입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전두환 씨 옹호 발언으로 곤혹을 치렀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전 씨의 사망에 대해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이후 조문 계획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조문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준비 일정을 좀 봐가지고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발언 이후 채 2시간이 지나기 전 윤석열 후보는 조문을 가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선대위 첫 대선 공약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씨의 별세에 대한 입장에 대해 조문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두환 씨라고 하는 게 맞겠죠. 대통령 예우는 박탈당했으니까요. 최하 수백 명의 사람을 살상했던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찬탈했던 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아직 좋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씨의 별세로 5월 단체와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책임을 묻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두환 씨가 사망한 날 5.18 총상부상자 이광영 씨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평생 총상후유증에 시달리다 68세의 나이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광영 씨는 그토록 기다리던 전두환 씨의 사과를 듣지 못한 채 전 씨의 사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광영 씨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자 이재명 후보는 빈소를 찾았고 역사와 진실의 법정에는 시효가 없다며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폭탄이라는 공격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일괄 발송된 가운데 94만 명이 5조 7천억 원을 내게 된 종부세를 놓고 폭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종부세를 놓고 징벌적 세금 쓰남이라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종부세 인상이 세입자에 전가되는 풍선 효과가 나오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에 돌아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일부 언론이 전방위 공세 중인 가운데 진화에 나섰습니다. 실제 종부세 고지서를 수령할 국민은 극소수이며 세금 부담도 중형차 자동차세보다는 낮다는 점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SNS를 통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 원인데 세금이 50만 원 정도라며 중형차의 자동차세가 52만 원이라며 종부세 폭탄론을 반박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무차별 폭격이 아닌 정밀 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고지서를 받는 분들은 상위 1.8% 국민입니다. 시가 약 16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 분들 중에 72.5%는 시가 25억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평균 세액이 50만 원 미만입니다. 굳이 폭탄이라면 무차별 폭격이 아니고 정밀 타격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기재부는 종부세 논란 하루 만에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은 부동산 가격 대비 0.16%로 가장 높은 미국이 0.9%, 가장 적은 독일이 0.12%를 기록해 OECD 평균인 0.53%에 못 미치고 GDP 대비 보유세도 OECD 평균 1.1%보다 낮은 0.9%라고 밝혔습니다. 23일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도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 세금 폭탄이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늘어나는 분들은 이제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 이런 분들이 되겠고요. 조금 늘어나는 분들은 1세대 1주택자 이런 분들은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늘어나거나 그런 수준일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가는 세금도 아니고 이게 이제 다주택자와 법인을 중심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폭탄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세에 이어 양도세 폭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대립과 국민적 반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수도권 소식입니다. 송파구가 송파쌤을 통해 송파구를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로 만들려는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송파구는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잠실 10관을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미래교육센터 잠실은 잠실 청소년센터 2층에 자리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교육과 함께 맞춤형 진학 학습 컨설팅이 한 곳에서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요. 창의융합실, 미디어실, 스튜디오 등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AI, VR 등 다양한 미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송파구는 미래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송파쌤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삶의 여유와 행복을 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송파구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롯데월드 어드벤처 입구에서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송파구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롯데월드 어드벤처 입구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올바른 양육 방식의 홍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요. 송파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한층 더 높이고 체벌 없는 양육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급격하게 늘어난 택배 배송으로 아이스팩들이 갈 길을 잃었습니다. 크기, 색상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용처를 찾기 어려웠는데요. 마포구는 신안군과 업무 협약을 맺어 젓갈타운과 양식업체, 유통물류센터 등에 재사용 아이스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올해 대비 연간 3.5배 분량을 약속했습니다. 마포구는 신안군과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배송이 늘면서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재활용하기 위한 재사용 사업입니다. 신안군은 젓갈이나 새우 등 해산물 배송에 아이스팩을 많이 사용하는 안정적인 재사용처입니다. 그동안 5천여 개의 아이스팩을 전달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내년부터는 연간 2만 개 전달을 목표로 합니다. 마포구는 신안군 외에도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자매 결연도시 등 총 17곳의 수요청에 세척, 소독을 완료한 아이스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일이 있는 한 주를 의왕시 아동권리 주간으로 정하고 아동권리 증진과 아동체벌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의왕시 아동권리 주간 행사는 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면서 올해로 2번째 개최하는 것으로 아동, 청소년은 물론 시민 모두가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레솔레파크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및 아동 놀권리 그림 공모전 수상작 전시, 아동권리 OX 퀴즈 등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온라인 아동권리 골든벨 등이 개최됩니다. 이외에도 의왕시 아동권리 옹호관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단법인 두루의 마한월 변호사와 고천중학교 학생들이 함께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대화하며 알아보는 아동권리 옹호관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아동의 권리와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을 개선시켜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권리 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자신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아동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아동 친화 도시가 조성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대전의료원 설립의 올바른 방향성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전시가 공공보건의료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지방의료원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종 감염병 확산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료원 발전 방안, 지방의료원 스마트 병원 도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 참석한 8개 광역지자체는 심포지엄 종료 후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가졌으며 앞으로 지방의료원 설립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선 7기 약속 사업인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대전시가 지역의 13개 관계기관과 맞춤형 통합 돌봄 지원에 나섭니다. 대전시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남대학교 병원 등 13개 관계기관과 온통대전 온정나눔 플랫폼 연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온정나눔 플랫폼 연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은 지역 내 병원에서 태어난 돌봄이 필요한 독거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 요양 돌봄, 맞춤형 영양급식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전시는 사업 총괄과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협약 참여 기관들은 돌봄 대상자 통합 돌봄 업무 수행, 홍보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비는 온통대전 온정나눔 기부금과 후원단체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무주택 서민들이 각자의 여건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광주형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일반 분양아파트 수준의 부대시설을 갖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상무 소각장 인근에 460가구 규모로 2022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첨단 3지구의 2026년까지 약 2,300호 건립을 추진하고 산정지구와 KTX 선도지구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2030년까지 18,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수준 높은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서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거주한 후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 집도 남구 에너지밸리에 750세대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전방 일신방직 부지를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전략적 중심 상업지로 개발합니다. 광주시는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임동 주민, 시민단체, 행정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합동 TF에서 마련한 도시계획 변경 기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해방 이전 시설물은 그대로 보존하고 기타 건축물은 중요도에 따라 보존 여부와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며 호텔과 도서관 등 복합 문화시설을 도입해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심 상업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방 일신방직 부지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도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곳인 만큼 우리 시는 지난 1년 동안 공들여서 개발 기본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는 토지 소유 업체가 기본 방향을 반영해 세부 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 강원도 소식입니다. 새평창 로타리 클럽은 최근 평창군청에 방문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평창 장학회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새평창 로타리 클럽은 평창군의 발전과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희망을 품고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새평창 로타리 클럽은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고 있으며 지역 인재 육성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등 지역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횡성축협 주관으로 횡성축협 TMR 공장에서 횡성축협 퇴비 유통 전문 조직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퇴비 유통 전문 조직은 축산농가의 축산의 깔집 및 퇴비사의 퇴비를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 및 초지에 살포하는 전문 조직입니다. 횡성군 최초로 시행하며 횡성축협에서 운영을 맡는데요. 군은 올해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 축산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의무 검사에 대응하고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네, 횡성군이 군수집무실에서 2021 세계 볼링 선수권 대회 여자 3인조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양수진 선수에게 금메달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횡성군청 양수진 선수를 비롯해 가윤미, 백승자, 전예란으로 구성된 한국 여자 대표팀은 11월 15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2021 세계선수권 대회 여자 3인조 결승전에서 과테말라를 2대 0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양 선수에게는 금메달 포상금 500만 원과 금메달 우수선수 지원금 100만 원, 지도자인 김희순 감독에게도 500만 원의 금메달 지도자 포상금이 수여됐습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100조 원이 넘는 투자 유치를 달성했습니다. 투자 유치 100조 원이 충북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만 1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가 최근 10여 년 동안 투자 유치 규모가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민선 5기부터 7기 현재까지 7,606개 기업을 유치했고 103조 4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생산 유발 효과 111조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41조 1천억 원, 취업 유발 효과 역시 58만 7천여 명으로 전망됐습니다. 충청북도 전역의 산업단지 조성에도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충북에만 산업단지 34개소, 2,442만 제곱미터를 신규 조성해 분양률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충북은 태양광 셀 모듈 생산량 전국 1위, 2차 전지 생산량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생산액과 화장품 뷰티 생산액 전국 2위와 바이오 생산액 전국 3위 등 대한민국 미래 산업도 충북이 선두에 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규모에서 성장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총 생산 규모는 43조 5천억 원에서 67조 원으로 54% 성장했고 전국 대비 경제 비중도 2.99%에서 2019년 3.62%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 성장률도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조업 비율은 41%에서 49.5%로 증가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그래핀 산업인데요. 시는 그래핀 관련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며 그래핀 산업의 퍼스트 무버로서의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고품질 그래핀 생산 기업인 그래핀 스퀘어, 그래핀 활용 기업 글로텍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핀 스퀘어는 대면적 그래핀을 신문을 찍어내듯 연속 생산하는 방식인 롤투롤 연속 합성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 상용한 바 있습니다. 또 반도체 노광 장비에 쓰이는 극자외선용 펠리클 소재와 2차 전지 배터리 집전체 및 전극재에 그래핀을 적용해 충전 용량과 속도를 높이는 기술 등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래핀 스퀘어는 2025년까지 250억 원을 투자해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에 그래핀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대기업과 글로벌 전기자동차 업체에 그래핀 필름을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TV용 초박막 복합광학 시트 생산 기업 글로텍은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로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에 250억 원을 투자하고 그래핀 이용 투명 발열 필름 등 다양한 차세대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이번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가 다수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에 그래핀 수요 기업을 유치하고 관련 기업체 육성 지원을 위한 국제 표준 평가센터를 구축해 그래핀 밸류체인 형성 및 포항 그래핀밸리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포항 환호공원에 새로운 체험형 조형물이 탄생했습니다. 마치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듯한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스페이스워크인데요.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포항은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형 조형물 스페이스워크를 완공하고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2019년 포항시는 포스코와 환호공원 명소와 MOU를 맺은 바 있으며 이에 포스코는 대형 곡선형 조형물을 건립해 포항시에 기부합니다. 스페이스워크는 총 333m의 길이의 철 구조물 트랙을 따라 걸으며 환호공원과 포항제철소, 영일만 등 주변 풍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체험형 조형물입니다. 조형물에는 317톤의 포스코 철강제가 사용됐으며 특히 해안가에 위치한 점을 감안해 부식에 강한 프리미엄 스테인리스 강제가 적용됐습니다. 또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해 법정 기준 이상의 풍속과 진도 6.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했으며 동시 수용 관람 인원을 제한해 인원 초과 시 출입 차단 장치가 자동 작동합니다. 포항시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미술 작품으로 탄생한 스페이스워크가 포항 해양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에 2023년까지 디지털 환경 안전 통합 관제센터가 들어서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환경과 안전 구축을 위한 이번 협약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수시는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최선의 환경, 안전 관리 체계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4,000명 안팎을 기록하면서 차단 방역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긴장감이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뉴스24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